의견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1년 반 전의 일이에요. 선으로 만난 남편과는 1년 5개월가량 연애를 했고 모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이라고 하면 정식으로 결혼식도 안 하고 동거만 한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혼식 이야기까지 하네요.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었고 남편은 전문직, 저는 전문직 예정 학생이었고요. 어느 날 시부모님이 원해서 3개월 만에 같이 골프 호텔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거기에서 제게 술을 강하게 권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콘도에 돌아와서는 네 허벅지가 보고 싶으니 반바지를 입어라 라고 하시며 본인이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편한 옷을 입으라며 내 바지를 벗어주랴 라는 등의 말도 했습니다. 정말 머리가 띵하더군요. 심지어 가족들이 있건 없건 그런 말을 했어요. 자리를 피했는데 그게 기분이 상했는지 밤중에 자는 남편에게 거실로 나오라고 전화를 하더군요. 그때부터 한밤중에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왜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느냐? 내가 어디 룸에 11번이냐 12번이냐 누굴 이상한 취급을 하고 있어. 당장 이혼해라. 너는 지금도 집으로 뚜쟁이들 전화가 걸려온다. 어디 나온 처자도 있고 수준 높은 여자들 깔렸어. 예전에 소개받은 걔랑 결혼했으면 우리가 골프는 편하게 쳤을 건데 이게 뭐냐? 내가 네 매제도 처음 만난 날 서봐라 돌아보라 했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예민하게 굴어?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당장 이혼해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순종하는 태도를 보려고 한 건지 성적으로 괴롭힌 게 아니라는 걸 주장하려는 것 같더군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성적으로 직접대다가 들킨 남자들이 상대방 여자를 매도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그런데 계산해보니 이 결혼으로 시부모 자기들이 받은 게 없고 하니 아예 파토 내자 뭐 이런 논리였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비교적 후하게 결혼 과정을 진행했지만 제가 남편보다 모자란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살 전셋집 5분의 3 정도 돈을 주었다던가 했지 시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어준 건 없었거든요. 남편이 낸 전세금 5분의 2는 대출받은 금액이 대부분이었고 그마저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갚아주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돈을 다 주면 남편이나 시댁이 자존심 상해한다고 배려 차원에서요. 남편과 시댁에서 계속 자기들 자존심이 있는 인간들임을 내세웠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무튼 악담은 계속 되었어요. 며느리에 대해 쏘갈머리가 없다. 걔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우리가 받아준 걸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별의별 헌담을 온 가족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3-4시간 동안 이어지다 결국 저보고 다 듣고 있는 것 안다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나갔어요. 저는 먼저 그 자리를 피한 건 사과를 했고 하지만 아버님 행동에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한 건 시아버지가 너무 인간 말종이 될 테니 시아버지를 변호해주기 위해서 한 최대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래부터 신체 접촉을 잘 안 받고 자라서 이런 문화가 생소하다, 죄송하다,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어느 집 며느리는 더 보여주기도 한다더라 하며 네가 우리한테 3개월간 참 못하더라 이런 부류의 말을 했고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정한 남자였기에 제게 눈물로 사죄를 했고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반전인데요. 그랬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걸 골프텔에서의 그 미친 사건 이후 4일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여자가 제게 연락을 해와서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저와 연애 중간에 그 여자를 만나 놀았었고 결혼 전후로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했다가 결혼 후 2달가량 지나서 다시 그 여자를 만났다더라고요. 그 여자에게는 아직 총각이고 선봐서 만난 여자 있는 단계 정도라고 말하고요. 그 여자는 저보다 여러 조건이 떨어지는 여자였는데 남편에게 반해서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선봐서 만난 새 여자친구 정도로 제 존재를 알곤 제게 연락해왔습니다. 남편은 시부모 일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사죄했지만 여자 일이 들키려고 하자 태도가 점점 뻔뻔해지더군요. 그 외의 행동은 더 상식 이하였고 놀라웠습니다. 시부모가 골프텔에서 제게 행패를 부리고 나서 2주 후에 그리고 그 여자가 제게 연락한 지 10일 만에 또 제가 실제 남편의 외도를 확인을 하고 하루 만에 신혼집에 있는 자기의 모든 짐을 마법처럼 빼내선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바보처럼 가정을 지키고자 내가 다 잘못했다고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혼 3개월 만에 시부모가 그들의 바닥을 드러내고
고작 2주 만에 벌어진 일인지라 남편도 당황해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사정을 했지만 남편은 전화도 거부하고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카톡으로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더군요. 중간자로서 힘들었다며 시부모 일이 있고 나서 고작 2주간 힘들었던 거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자신이 중간 역할을 하며 힘들었다는 식으로 바꾸어 말하더군요. 거꾸로 2주간 제가 남편에게 난리를 쳐봤자 뭘 얼마나 칠 수 있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별의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고 가정을 지키고자 사정을 했습니다. 메시지로요. 그러다 정신이 차려지고 남편의 본색을 알게 되었어요. 난 마누라감으로 좋아 보인 여자고 그래서 저 남자가 나한테 그렇게 결혼하자고 쫄랐지만 자기가 한 수많은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더구나 시부모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시부모 본인들에게 떨어질 게 없으니 강력히 이혼하라 그러고 남편도 그런 복잡한 상황까지 감수하긴 싫으니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는구나 알게 되었죠. 그 후로 지옥 같은 시간 1년 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벌어진 일을 감당하고 받아들이기는 시간이 이렇게나 오래 걸리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전 남편은 제게 연락도 하지 않다가 전셋집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연락을 해대며 미안하다는 둥 하며 제게 제 감성을 자극하더군요. 전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입도 뻥긋 안 했지만 저는 그 속셈이 너무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작했습니다. 예단비 5,000을 보내고 거기서 2,500을 돌려왔으니 예단비 차액만 2,500이죠. 전 남편은 처음에 2,000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예단비 차액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 절 자극을 했습니다. 저도 후송 가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배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별달리 돈을 올릴 생각도 없었는지 제게 주겠다는 돈은 거의 올리지 않았고 제게 감성을 자극하는 문자를 보내더군요. 너한테 잘못이 있어서도 아니고 네가 이상해서도 아니야. 고통을 안겨준 것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 모두 미안하다. 무엇보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내 말의 진정성을 믿진 않아도 되지만 네가 더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심이야. 깊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런 문자를 받으면 대부분은 흔들리겠죠. 그렇지만 전 제가 당했던 일이 너무 끔찍했고 그 이후 저 인간의 대체 어떤 인간인지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고도 코웃음만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결국 저와의 관계에서는 손해는 하나도 안 보겠다는 뻔뻔함이죠. 그들이 그토록 돈을 원했으면서도 자기들 입으로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처럼 합의 과정에서도 전 남편은 저 따위 문자나 보내며 날 조종하려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꾸도 안 하자 그가 대신 저희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연락하였음에도 최근에야 따님과 연락이 다 2차례 만나서 진정한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따님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의사를 전달하기에 땡땡이를 달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집에서 건너온 예단은 땡땡이고 예단 액수를 제멋대로 줄이고 제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 땡땡이를 합해서 총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따님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실들을 알고 계시는지요? 선임 변호사가 따님에게 소송을 부추기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저는 막장 소송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님을 설득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송에 대한 언급은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했고 저희 쪽에서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보기에 저는 약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어떻게든 내 취약점을 찾아내 공략하려고 했을 텐데 수가 없었나 보죠. 결국 제 부모한테까지 저런 짓을 했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제일 잘 알기에 제가 변호사한테 휘둘릴 리 없다는 것 모를 리 없습니다. 그저 저런 식의 논리로 제가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는 제 부모를 자극해서 소송까지 안 가고 자기 편한 대로 아주 돈을 안 줄 수는 없으니 최소한만 주고 끝내겠다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을 얼른 잊고 싶습니다. 그런 놈에 대한 복수를 지금 당장 하면서 뭔가를 이루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 삶은 내 삶대로 잘 살고 10년 후 20년 후를 기약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 부모에게 이놈이 저런 문자를 보냈다는 건 용서가 안 됩니다. 도저히 저런 문자를 받은 영향으로 소송을 안 가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고 그에 맞춰 합의금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남편 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소송으로 갈 때 받을 수 있는 것보다 1,000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소송을 안 하겠다는 원칙 아래에 교섭을 하며
결국 소송에 가서 받을 정도 금액을 합의로 받겠죠. 그렇지만 저 문자 때문에 제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도저히 저놈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네요. 소송 가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 알지만 이혼 소송도 아니고 그 가족들이 내게 한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는 건데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돌시계단 같은 일을 겪고도 다시 정신 차린 거 보면 저도 아주 나약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소송을 해서 순간순간 괴로울 순 있겠지만 그게 절 아주 망가뜨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저도 그냥 저 인간들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커요. 후기. 네, 결국 저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야 할 것 같아요. 그 인간이 소송에 자신의 삶에 치명타를 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혼 문제로 법적 소송에 걸려서 돈 물어줬다. 신혼생활에 가해자로 법정에서 까발라지는 거, 자신의 커리어에 금이 가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소송을 피하는 거다 생각하니 더 소송을 하고 싶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젠 기대마저 되네요. 그 인간의 밑바닥을 보면서 제 이혼에 대한 명백한 사유가 될 테니까요. 그 인간의 엄마 아빠까지 저한테 연락이 막 오는데 그만큼 불안들 하다는 이야기겠죠.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고요. 그래야 제 속에 쌓인 울분이 풀릴 것 같아요. 최종 후기.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소송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소송 안 하고 위자료를 더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끝까지 가고 싶었네요. 결국 변호사 말대로 저희가 크게 승소를 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모든 이혼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이겼고요. 소송 전에는 그렇게 잘못했다며 미안하다 사과하던 시부모님과 남편은 소송이 끝나고 자기네들이 지자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며 악담을 퍼붓더군요. 사람은 역시나 바뀌질 않나 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고 이렇게 이겨서 지금은 너무 마음이 편안하네요. 애 생기기 전에 이혼한 건 정말 조상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또는 속 풀리는 쪽으로. 그래야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 후기까지 봤는데 잘 결정하시고 이혼하셔서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쓰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